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욱 센터장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두 국가 간 양국이 이제 14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죠. 수요일 방송 찍고 있는 이 기준으로 고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반등에 나서고 있고, 역시 한국 증시 역시도 단숨에 이제 2650포인트까지 근접을 하면서 사실상 관세에 대한 잡음으로 무너졌었던 그 시기 때, 그 시기 이전의 가격권을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이었고, 그로 인해서 또 결국에 시장에서 주도주들, 또 어떻게 보면 아, 반도체에 대한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사우디의 AI 반도체 칩에 대한 대규모 투자 소식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수요일 기준으로 참 많이 올라왔었고, 삼성전자 역시도 뭐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 기준으로,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6%, 종가 기준으로 6%가 오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수를 좀 가장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좀 부침이 있었었던 방산, 그리고 뭐 조선 업종들 역시도 나름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실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지수 추종 업종들, 뭐 대표적으로 금융 업종들도 분위기가 계속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밖에 전통적인 제조업들 역시도 분위기가 계속 좋고요. 다만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는 이 와중에도 유독 힘이 좀 빠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업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시가총액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삼성바이오, 그리고 가장 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국민주라고 평가받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상당히 최근 4월 중순부터 지금 5월까지 어떻게 보면 저가 밴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코스닥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확고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알테오젠 역시도 시장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수가 이렇게나 큰 폭으로 계속 반등을 연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지금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뉴스를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미국 제약 업종 내에서 약가를 80% 인하해야 된다라는 행정명령 가능성까지 또 내비치면서 그에 따른 그러니까 투자 심리 전반에 좀 악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기 정권 때도, 그러니까 2018, 19, 20년도 이때에도 제약 산업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때도 역시 약가 인하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최저가 기준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어, 업계들의 강력한 반발들, 다국적 제약사들의 반발들, 그리고 법적인 제약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행은 해보지 못하고 그의 임기가 종료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두 번째 정권인데 임기 초부터 강력하게 지금 제약사들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이게 법적 공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또 고집이 센 양반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잡음들이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 업종을 매우 좋아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러한 소식지들 하나하나에 많이 피가 말리고
투자 심리에 있어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트럼프의 저러한 발언들, 행동들이 한국의 바이오 헬스케어에 미칠 수 있을 만한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가가 매우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한국의 약값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 약가를 올리려는 이러한 압력들이 전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한국 정부가 쉽게 용인해 주겠냐? 절대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한국 제약사들의 수출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위탁 생산 관련한 기업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출의 주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대표적 기업들은요 약가가 아니고 생산 단가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복제약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 오리지널 약품, 그러니까 미국의 고가 오리지널 약품들이 가격에 대한 제한을 받으면 반대로 바이오시밀러 약품들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 주요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세도 좋지 않고 워낙에 투심 자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세가 많이 빠져 있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놓고 본다면 과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국내를 대표하는 제약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이런 업종들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중립적인 의견들, 더 나아가서 미국 의약품의 80% 가격 인하는 한국 주요 기업들에게는 호재의 가능성, 간접적으로라도 호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러한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시세가 주춤한 반면에 좋은 종목들도 있어요. 최근에 뭐 휴젤 같은 종목들,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 물론 뭐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제약사는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뭐 미용 의료기기 쪽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장품 쪽들,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영위할 수 있을 만한 큰 틀의 헬스케어 쪽으로 또 포함이 되는 업종들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좀 주춤하는 반면에 음, 고령화 시대가 들어섬에 따라서 미용 의료기기 쪽들은 계속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바이오를 큰 틀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나 또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역시도 아마 지금과 같은 이제 잡음들이 좀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러한 국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련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오늘 공략주 역시도 좀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케어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케어젠은 뭐 이미 코스닥 150에 속해 있고 시가총액도 1조가 넘는, 이제는 2조에 가까운 그런 종목인데 많이 밀려 내려왔었죠. 고점 대비해서 2023년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인데, 케어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펩타이드 기술을 활용해서 화장품 쪽에도 화장품 원료 쪽도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 화장품 기업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펩타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이 원료는 주름 개선들, 그리고 뭐 피부 탄력, 미백, 다양한 효능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에서 수요가 높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원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펩타이드 기반에 대한 화장품 원료, 이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 기반에는 실적이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오늘 신고가가 발생을 했고, 전반적으로 코스맥스가 올라오면서 미용 관련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수급들이 분위기가 괜찮았고, 파마리서치도 6%가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가 달성이 됐고, 결국에 시대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이게 비단 한국만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시아 전반, 유럽, 더 나아가서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고,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 펩타이드 기반의 화장품 원료를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입지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불리는 인도까지도 화장품 원료의 제품이 등록이 완료가 됐고, 전방위적인 시장 확대를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도 이제서야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작년에 약간 부침 현상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활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프리미엄이 이제서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차트 역시도 기술적인 측면 역시도 바닥을 다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를 좀 만들어내 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중바닥까지 좀 만들어 놓은 상태고, 계단식 하락 국면이 정말 오랜 기간 이어진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장기 매물대는 큰 시세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이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면 어, 이러한 겹겹이 쌓여있는 매물대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공략주는 뭐 기술적인 위치도 그렇고 시대적인 패러다임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상황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놓고 봤을 때 공략주로 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14일, 5월 14일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공략주 케어젠이었고요. 잘 한번 복귀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